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 소비자들이 대형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약을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싸고 편하다며 반기는 소비자들이 많았지만 동네 약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런 약국이요, 다음 달에 서울에도 문을 연다는 소식입니다. 영양제 같은 일부 일반 의약품 가격이 동네 약국보다는 10에서 30% 정도 저렴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금천구에 2호점을 열 예정입니다. 성남에서는 일반 의약품 판매 위주로 운영을 시작했지만 서울점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조제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라 주변 약국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걸로 보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구로와 독산, 관악 등은 물론 멀게는 부천과 안양, 안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지역 약사회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 심화로 전반적인 약값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일 문을 연 창고형 약국. 430제곱미터로 최근 개설된 약국들 평균의 7배 정도 큰 규모인데 카트나 장바구니에 의약품을 골라 담는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가격은 한 20%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와서 좀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7명 정도의 약사들이 머물며 약 설명과 추천을 해줍니다. 많이 계시니까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의 반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 3년 후에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 분위기인데 일선 약사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전국 약국은 2005년 처음으로 2만 곳을 넘은 뒤 2023년엔 2만 4천여 곳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경쟁이 이미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작은 약국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의약품은 필요할 때 적정량을 써야 하는데 창고형 약국이 대량 구매를 부추겨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맞는 약을 줘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의무이자 어떤 역할 같은 거를 거의 많이 무시한 채 너무 자본 경쟁을 막. 대한약사회는 창고형이란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건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약사의 직업윤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탈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장훈경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창고형 약국 대표가 2호점, 3호점도 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약사들 반발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취재한 창고형 약국에선 근무 중인 약사들을 노출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이미 약사들의 사진이나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단체 대화방 등에 이미 노출돼서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을 연 창고형 약국 같은 형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의약품은 판매자 가격 표시제로 약국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데 제약사에서 사들인 가격보다 싸게만 팔지 않으면 돼서 박리담회가 가능한 창고형 약국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고형 약국 측은 앞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취급하지 않겠다며 일반 약국과는 상권이 자연스레 분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허가를 내준 게 복지부인데 복지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데다가 이미 약국 안에서 복약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약품 대량 구매는 동네 약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데다 오남용 문제는 소비자 본인이 판단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약사들로부터 이 약국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동안 잡음이 계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쁜 약국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창고형 약국으로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돼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겠다며 최근 생겨났는데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창고형 약국의 대표와 근무하는 약사들의 실명 아래 악성 댓글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3명의 약사님이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새로 출근하기로 한 약사님조차도 직접 오셔서 죄송하다 하면서 약사와 약대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엔 약국 내부 사진을 비롯해 대표와 근무 약사들의 사진, 이름, 그리고 졸업한 학교까지 공개됐습니다. 학교 이름에 먹칠한다,
사고 나면 좋겠다는 등의 댓글도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창고형 약국 측은 결국 온라인 댓글을 단 28명을 모욕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죽이겠다. 그리고 글들이 많이 있었고 약사 면허증을 캡처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다 드러내는 거죠. 대한약사회는 해당 비방 사이트나 비난 게시글이 올라온 커뮤니티는 약사회와 무관하다면서도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하고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기본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처음 문을 연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 호응이 좋아 2호, 3호점 확장을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사들 반발이 거센 데다 근무 약사를 몰래 촬영하거나 와서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 약국이란 새로운 유통 형태 출현으로 소비자의 편의성 그리고 복약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